자, 일단 왜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망한 교사의 사촌 오빠라는 분의 글이 올라왔죠? 네, 일단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교사의 소식이 보도된 기사 하나에 본인이 사촌 오빠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집에서 일기장이 발견됐다는 건데 그 일기장 내용을 받고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이거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학부모 교육청 윗선까지 주시하고 있어서 괜히 이슈 만드는 걸 방지해야 한다 라면서 사진 찍는 거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찍지 못했다고 했고요. 여러 가지 조사 요청했지만 진술할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경찰들이 본인들은 권한이 없다고 하면서 빨리 부검할지 자살 처리해서 장례할지 정하라고 다그치기만 했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힐끗 본 그 숨진 교사의 일기장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지칠 대로 지쳐있다.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고 적었고요. 내용이 더 있지만 이걸 댓글로 남겨도 될지는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일단 어제 서희초등학교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가정통신문인 서희교육통신이라는 거를 전교생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의 어떤 의혹 6가지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팩트 체크를 했던데, 자, 그런데 그 교육통신문에 대한 반박글이 올라왔어요. 자, 주로 가정통신문에는 뭐 담임 학년은 본인 희망대로 배정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학폭 아닌 나이스 권한 관리 업무를 했다. 또 학교폭력 신고 사안이 없었고 해당 교사가 교육지원청에 방문한 사실도 없었다. 그리고 학급 발생 사안이 다음 날 마무리됐다. 뭐 이런 등등의 이 얘기를 저처럼 굵은 글씨를 써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면 다른 얘기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님들이 무슨 소리 하느냐. 학년 배정은 배정 점수 높은 사람들이 5학년, 4학년, 3학년을 하고 6학년, 1학년은 많이 기피한다. 특히 1학년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고요. 나이스가 교사의 희망 업무다. 이 발표, 이 얘기에 대해서도 신규 교사가 그걸 왜 하느냐. 신규가 하는 게 너무 중한 업무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폭 신고 사안 없었다고 교육지원청에 간 적 없었다고 한 부분, 그거 정식 신고 절차만 안 했을 뿐 아마 민원은 있었을 것이다라고 반박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서희초 동료 교사들도 방금 박 변호사님이 설명한 그 반박 글에 대한 좀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요? 네,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서울 교사 노조에서 동료 교사의 그 제보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 교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까 박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거와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일지망으로 1학년을 지망한 것이 아니라 이 교사들이 6지망까지 작성하게 되는데 이 고인은 4지망에 1학년을 썼다는 거예요. 어허. 그런데 마치 우리 여태까지 이 보도를 들으면 이 교사께서 1지망으로 마치 1학년을 원한 것처럼 그렇게 맞습니다.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 4지망에 1학년을 썼다라는 아하. 거예요. 이 학교가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숨기고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셨냐면 4세대 나이스 오류로 현장에서 굉장히 혼선이 컸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저연차의 교사가 학부모의 민원까지 감당하면서 그것도 처리했다고 생각하니까 먹먹하다라고 전하셨고요. 또 학교 측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교사들에게 함구령을 메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못하고 그냥 있는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동료 교사들의 제보 그리고 유족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이 해당 교사,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가 결국 학부모, 그게 뭐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민원에 시달려서 결국 벼랑 끝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수정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수명의 학생 또 수명의 학부모의 어떤 민원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고 그 선생님들의 어떤 증언이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전화번호 얘기를 합니다. 이 동료 교사에게 들어보면 고인이 전화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데 교무실에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고 어떻게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이게 너무 소름 끼친다. 이 방학 후에는 휴대전화 바꿔야 된다.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개인 전화번호 공개를 안 했는데 학교랑 연동이 돼서 이게 아마 프로그램 때문에 소통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 학급에 선생님 때문이야 막 수업 시간에 소리 지르는 학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출근할 때 이 학생의 어떤 소리가 환청이 좀 들린다.
상당히 힘들었다라고 이것도 동료 교사 진술이 있고 또 이 이마에 뭐 연필로 좀 뭐 했던 그 사건 관련해서 피해 학생 부모가 교무실 찾아와서 이 교사 자격 없다. 애들 케어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을 강하게 항의했던 부분도 동료 교사가 얘기를 하고 교실로 있습니다. 찾아와서. 예. 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희초등학교가 서초동 그 법조타운 인근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때문에 그 서희초등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의 또 직업 뭐 이런 거 짐작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과도한 민원에 이 학교 선생님들이 시달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오늘 2020년부터 서희초에서 근무했었거나 아니면 현재도 근무하는 교사들한테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학교 폭력을 담당했던 교사는 학교 폭력 민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학부모가 법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 뭐 하는 사람인지 알지? 나 변호사야. 박 변호사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도 했었고요. 예, 그런 말도 했었고 그 외에도 학부모 민원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 교사들이 근무에 매우 어려워했다고 하는데 그 서희초의 그 민원 수준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노조 측에서 제보를 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어제 이 사건 처음 전해드리면서 좀 이 사건의 어떤 내용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들의 제보 아니면 현직 교사 여러분들의 초등학교 교사분들의 고충 이런 걸 좀 전해달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정말 많은 제보 메일과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자, 그중에 제가 딱 좀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것이 따님이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신데 내 교대에 가라고 우리 딸 등을 떠밀었던 내가 정말 죄인이다.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으셨어요. 자, 이 기자가 조금 소개해 주시죠. 네, 그만큼 또 현직 교사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직 초등학교 1학년 교사라고 밝힌 어떤 분은요. 이 몇 년 전에 집까지 찾아와서 문 두드리고 안 나오면 문 부수고 들어간다. 이렇게 나왔던 학부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에 6개월간 휴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다고 했고요. 3년차 초등교사라고 밝힌 어떤 분은 3년 차인 저도 아는 내용을 학교 측은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문제 행동하는 학생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내 자식만 그런 게 아닌데 왜 애한테만 덮어씌우냐? 애들이 오히려 우리 애를 소외시키는 거 아니냐? 지금 나까지 무시하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학부모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또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기라도 하면 이 사실을 선생님이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 그때 그 시간에 거기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온갖 걸로 민원을 넣는데 정말 힘들다. 이런 내용도 남겨주셨습니다. 한 정신과 전문의가 그런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조울증 2형 이게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병명이랍니다. 조울증 2형. 자,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정말 좋은 선생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말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고인이 되신 선생님이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뭐 이런 또 소문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좀 밝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함께 이제 이 제보를 주셨는데 우리 선생님이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난해 학급 운영 당시에도 아이들이 이제 분쟁이 있으면 선생님께서 녹음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사안도 녹음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는 정말 한결같고 차분한 교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선생님이 우위를 맡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랑 갈등이 있을 때도 선생님께서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이게 잘 중재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 교사분이 생전에 제자에게 쓴 편지도 오늘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자에게 쓴 편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인터넷 커뮤니티에. 최초 글쓴이는 교사 커뮤니티에 보고 공유하고 싶어서 올린다며 사진 한 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지난해 9월 20일 작성한 편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공공에게라고 하면서 학교에서 해야 할 것들도 늘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들 잘 듣는 우리 공공아, 너희 노력 하나하나가 쌓여 이렇게 빛이 되는 날이 왔구나 하면서 이제 웃음표를 했고요. 늘 대견을 하고 자랑스러워하며 학생을 북돋아 줬는데 당시에 편집편 해당 교사하고 그 남학생의 어깨를 감싼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코로나19 상태라서 마스크를 쓴 상태로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경찰이 이 서희초교 근무하는 교사 60여 명 전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그제 전해드렸던 사건이죠.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 선생님을 들어서 바닥에다 내꽂았던 그 6학년 학생,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 자, 그 부모, 학부모가 이제서야 이제 사과를 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사건 직후에는 별도의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우리 애가 우울증으로 약 먹고 있고 경계성 지능에 해당해서 좀 신경 좀 써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선생님이 차별하고 혼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알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알려진 바로는 학교에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탓만은 아니다, 선생님 잘못도 있다, 이런 내용의 전화를 해왔다고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파장이 커지자 부모는 이 사건 제일 처음 보도한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교사에게 용서 빌고 싶다, 학생 역시 반성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야 사과의 뜻을 보였던 겁니다. 또 교사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학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연락처를 못 받아서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연락처를 몰라서 사과를 못했다면서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는 얘기는 왜 했을까요? 자, 아무튼 네. 이 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가 됐고 이 학생에 대해서 전학처분, 강제 전학처분이 떨어졌고요. 또 특별교육 12시간 하고 부모도 좀 받아라. 부모도 특별교육 5시간 받아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 전학처분이 가장 중한 처분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